이제 두 번째로 명함 제작 실습에 들어가 보면 지금 현재 명함의 현실입니다. 지금 이 명함의 문제점들을 혹시 아시겠습니까? 명함에 사진이 없죠? 네, 사진이 없어요. 예. 그리고 그 공인 중개사라는 걸 알겠는데 그 지역에서 무엇을 잘하는지, 그리고 내가 그 공인 중개사를 찾아갔을 때 어떤 이력이 있을 건지, 그런 전문가에 대한 직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빠져있고, 주소라든지 연락처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앞부분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뒷부분이 됩니다. 뒷부분이 공백으로 있거나 영어로 되어 있고 한 그런 명함의 5가지 실패 사례를 고스란히 다 이 중개업자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뒤쪽에 명함이 보이시죠? 영어가 보이시죠? 이 명함을 이제 한번 맛보고 봅니다. 그래서 이 명함을 새로 만들게 되는 상황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저인데요, 제가 중개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상황으로 가서 1년 차고 2000세대 아파트고 단지 내 상가면은 아주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고객이 통행량이 많고 바로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 이면도로 해뒀습니다. 주변에 이제 입주 예정 아파트도 있고 재건축 사업 승인이 임박한 아파트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주 중개업 대상으로 했던 것들이 아파트 분양권, 상가주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함 제작 동기는 이 부분을 유심히 좀 봐주셔야 됩니다. 동기를. 평소에 좀 저비용 고효율로 마케팅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인터넷 검색으로 비즈노의 마케팅 지도사 과정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명함이 최초도구야 라는 사실을 깨닫고 교육을 받고 오게 됩니다. 서울까지 지금 우리 주정우 지도사님처럼. 그래서 처음에 제가 실제로 영업했을 때 할 당시에 명함이 자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제가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의라는 어떤 큰 변화에 내 스스로 들어오지 않으면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검색이 안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그 큰 변화 속으로 던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 명함을 한번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들으면서 이 명함에 어떤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쉽게 배우게 되고, 특히 3번 같은 주 중개 물건과 연관된 전문 직책, 전문 분야 이 부분에 좀 더 차감을 둬서 명함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이 교육 과정과 더불어서 소비자가 어떻게 구매를 심리를 일으킨가 하는 그런 이론을 한번 찾아봅니다. 그래서 고전적인 이론은 주의, 흥미, 욕망, 기억, 행동 이런 순서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순서에 따라서 마케팅이 진행되고요. 근데 인터넷 시대로 와서는 이것이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 주의가 일어나고 관심이 오고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고 공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다시 다른 사람의, 다른 소비자의 관심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검색의 중요성이 있다는 점을 착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 수요자의 계약 심리 과정은 무엇일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건 제가 한번 만들어 봅니다. 즉 마슬로우의 욕구 5단계에서 마케팅의 출발점은 인간의 욕구다 라고 정의하고, 욕구에는 3가지가 있는데 니즈, 원츠, 디맨즈 그 수준에 따라서 이제 발전됩니다. 니즈는 생리적 욕구, 원츠는 생리 이후에, 그 다음에 디맨드는 갖고 싶다를 떠나서 구매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중개업은 그 시작이 디맨드부터 시작됩니다. 즉 내가 수요할 의사가 있는지, 유효 수요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고객의 확보도, 이 잠재 고객 확보도 중요하지만 유효 수요를 찾느냐가 계약 생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수요가 일어나면 검색이 이루어지고, 검색이 이루어지면 전화를 한다. 그 중개업소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방문합니다. 전화를 했는데 거기 있는 중개업자가 신뢰있게 또 충실하게 또 정보를 많이
가만히 가지고 있을 때 방문하게 되고 그 후에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검색에 강한 명함, 아까 봤던 10계명과 그리고 검색에 강한 명함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키워드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차피 울산이니까 울산 부동산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뭐 울산 맛집 이렇게 나오고 울산 부동산, 내가 원하는 울산 부동산은 그래도 조회수가 상당히 높은 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법률, 부동산은 법률로 되어 있는 사실은 법률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률에 가자가 생기면 고객에게 큰 손해를 입히게 되고 나 역시도 소송에 휘말리게 되기 때문에 법률 중요합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것이 아주 월간 조회수가 높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섞어서 처음에 앞면에 이 모양을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이렇게 좀 지금까지 진행한 내용과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직책에 부동산 세금과 임대차 보호법 전문가라고 있고, 그다음에 울산 부동산 연구소라고 상호 2회의 것을 하나 만들고 캐치카피 때문에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적당한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직까지는 고객은 내 재산이 한 번 거래되는 그 단위가 전 재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고객에게 소중한 재산을 지켜줄 진정한 전문가를 찾느냐, 이렇게 한번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모르면 큰 손해보는 부동산 세금과 임대차 보호법. 이 부동산 세금도 뭐 부동산 세테크 이런 다른 검색어가 있지만 부동산 세금이 가장 검색률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뒷면은 그냥 약도만 있던 것이 이렇게 소책자를 주고 보기 전에는 부동산 계약하지 마라. 그리고 부동산은 무료 상담. 항상 제가 중개를 뛰어든 이유로 그거였습니다. 공기가 아파트를 또 사거나 팔아야 되는 건 누구나 한 번은 하고 옵니다. 근데 그때 되면 정부가 불안전해요. 정말 이것이 내 시세인가? 이 중개업자 거짓말하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한데 중개업체에 전화하게 되면 직접 와라. 왜냐하면 그 중개업자도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꺼려야 하기 때문에 와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고객은 그 중개업소는 다시는 이게 돌아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재산 하나라도 내가 필요할 때 정확히 지키자라는 그런 동기에서 중개업을 시작하는 동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만든 면함으로서 이제 중개업 대상 물건을 아까 확보해야 되고 수요자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 중개업 성공의 3대 요소라고 저는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개업 물건을 확보하는 데는 이 개선된 면함을 자석으로 만들어서 출입문에 이렇게 붙이면 그 면함이 버려지지 않고 냉장고나 이런 데 붙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소책자가 있다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쉽게 버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가나 이런 데도 문 앞에 대문에 우체통이 있습니다. 그 우체통이 철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이렇게 붙여놓을 수 있는 되고, 그리고 각종 인쇄물에도 개선된 면함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수요자 확보를 위해서는 소책자를 만들어서 반응할 수 있는 소책자로서 달아나고, 그 소책자를 다운받은 고객을 TV로 확보해서 중개업도 비가 오면 좀 잘 안 됩니다. 날씨도 좀 타고 여름에도 좀 비수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앉아서 전화를 합니다. 지난번에 계약하셨는데 혹시 지금 문제되는 건 없습니까? 다음에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감성을 건드리는 이런 하고 뉴스레터에 면함에 들어갔던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활용합니다. 그리고 이건 팁인데요. 이렇게 중요한 면함을 관리를 하는 데는 우리가 조금 소홀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지갑에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책상 위로 갑니다. 그리고는 휴지통으로 갑니다. 좀 심한 예죠. 지갑에 있다가 책상에 있다가 책상 서랍이나 면함 소지에 갑니다. 그걸 안 봅니다. 휴지통보다 낫죠. 지갑에 있다가 엑셀 파일로 정리하거나 휴대폰에 연락처를 저장합니다.
세 번째는 받는 즉시 스마트폰으로 입력할 수 있는 팁을 드릴까 합니다. 혹시 먼저 알고 계셨던 분이시라면 나중에 조용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의 만족도를 위해서. 캠카드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지금 이 회사가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그 이벤트가 끝나가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회원 가입을 하시면 무료로 정식 버전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캠카드를 어플을 깝니다. 스마트폰에 깔아서 설치를 하면 이렇게 첫 화면이 뜹니다. 제가 제 명함을 넣기 때문에 이름이 뜨고 사진 촬영, 사진 선택, 명함 책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지는데 제가 실제로 우리 황 대표님의 명함을 스캔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 명함 아까 그 명함 책에는 우리 조 대표님과 황 대표님 두 분이 이렇게 들어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가나다 순서로 정렬이 됐기 때문에 황 대표님이 뒤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명함의 기능에 명함이라는 것과 정보, 그 다음에 메모 기능이 있는데요. 이 명함이라는 기능에 스캔을 하고 나면 바로 전화할 수 있고 메일 보낼 수 있고 지도로도 바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링크드인은 우리 한국 프로그램은 아니죠. 링크드인도 바로 되고 요거는 홈페이지로 바로 갑니다. 그 다음에 정보라는 메뉴로 가면 스캔했던 그 정보들이 다 나타나고요. 그 다음 메모도 들어가서 언제라도 그분과 또 같은 연락이 있거나 접촉이 있으면 메모에 듭니다. 그 다음에 우측 상단에 있는 요걸 누르면 편집 명함 공유, 이 부분에 있는 명함 공유가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명함 공유를 누르면 요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이메일, 메시지, QR코드 공유. QR코드 공유도 참 특이했었고 이메일 공유는 안 해봤는데 메시지는 되더라고요. 바로 그 명함 정보가 그분께 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꼬리를 무는 이 마케팅 전략은 온라인과 인쇄물 마케팅에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포털 사이트 매물 광고, 그다음에 블로그 마케팅, 모바일 마케팅, 뉴스레터, 그다음에 인쇄물에서는 명함, 전단지, POP, 고객 후기로 이렇게 나눠지고 이것들이 각각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잠재 고객을 모으고 유효 수요자를 찾아내는 고객의 꼬리를 무는 마케팅 전략으로서 오늘은 그 첫 번째 명함 마케팅이었고요. 다음에는 또 온라인 마케팅의 모바일 마케팅 쪽으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또 만나보자 합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실제적으로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더 실전적인 그런 강의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